야, 영화는 봤어? 네, 어제 봤어? 네. 신동엽 연기 잘하대. 깜짝 놀랐어. 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영화오독 47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입니다. 민들레 한 명의 방송이 오독에겐 위대한 도약이 되길. 오랜만이네요.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뭐 오랜만이야. 똑같지. 평상시랑. 아니 우리 예정보다 3일 늦게 봤잖아. 3일. 이틀. 3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기는 저희 여행 갔다 왔다며. 아, 네. 가족여행. 가족여행.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오키나와에 4박 5일로 다녀왔죠. 4박 5일로? 네. 렌트해가지고? 네, 차도 렌트해서. 매일매일 옮겨 다니면서? 아니요, 자는 데는 리조트 한 대 정해가지고 있었고. 리조트? 네. 그럼 저기 남부에 있었겠네? 중부나 아니요, 남부? 중부에. 중부 서쪽? 중부 동쪽 섬 있는데? 동쪽. 그러니까 본토 쪽이 동쪽이지. 본토 쪽이 동쪽? 일본 본토 쪽이. 네. 동쪽에. 동쪽. 좋았겠네.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았고. 왜 안 좋았어? 제가 착각을 뭔 착각을 해? 제가 신혼 때 같이 아내랑 여행 다닐 때를 생각을 해서 일정을 좀 빡빡하게 잡았더니 계획대로 안 되면 제가 좀 승질이 나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애기 때문에.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고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구경도 많이 못하고. 싸움은 싸운 건 아닌데 서로 이렇게 서목 신경이 곤두서 있어가지고요. 퍼스트맨에서 마지막에 남자친구가 와이프가 제외했을 때처럼 서먹하게. 네, 그런 식으로. 참. 근데 잠바 깔아 잠바. 애기 데리고 여행하기에는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한산하고 복잡하지 않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유아 동반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거든요. 여기 내가 이거 애 깔아놔도 그쵸. 이거 뭐 별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 애보다 더 심한 애가 저쪽에 있구나. 일본 애기들은 얌전한데. 그러니까 한국 애기들. 어딜 가나 하여튼 한국인들. 중국 애기들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 편하게 다녀왔는데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안 가는 게 좋아. 애기 데리고는 안 가는 게. 와이프는 소감이 어떻대요? 그냥 정신없이 갔다 왔죠. 갔다 와서 그냥 헤어지재? 저는 다시는 나가지 말자고 했는데 그래도 좋았다고 또 나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애기 데리고 이제 많이 다녔으니까 통영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갔다 와서 이제 알 거 아니야.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거 뭐 없어요? 에피소드? 제일 좋았던 거 소개시켜줄 만한 거? 제일 좋았던 거 애기가 셋째 날인가 열이 나가지고 리조트에서 잠깐 한 반나절 쉬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애기 약 먹이고 애기랑 아내랑 자고 저는 옆에서 좀 누워서 쉬고 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알려주신 맛집 미야자토 소바. 거기 맛있어요. 그 문화재? 네. 맛있어. 아니요, 남부 말고 북쪽의 소바집. 저 허름한데? 네. 거기 좋죠. 조용하고. 조용해요. 나갔을 때는 막 돗대기 시장에서 사람 존나 많았어. 바깥에는 오전에 폭주족들 한 5명 와가지고 막 먹고. 아침 일찍 갔는데 현지인들만 있고 직장인들 뭐 출근하면서 가는지. 아침 일찍 갔구나. 난 일요일에 가가지고. 되게 괜찮았어요. 미야자토 소바. 할머니들 일하는 할머니들 다 그 알프스 소녀처럼 이렇게 손수건 머리에다 이렇게 두르고 일하는데 너무 귀엽죠. 그렇군요. 만드레이크 또 저희 갔다 왔다며. 그 관계자로서 영화계 관계자로서 비프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왔는데 가을 부산을 처음 가봤어요.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5년 만에 간 거긴 한데 그 5년 전에는 퇴근길에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퇴근길에 친구들이 다 뭐 오늘 볼래 하는데 다 약속이 있는 거야. 너무 짜증나서 맨날 이렇게 너무 짜증나고 그래. 너무 짜증나서 그냥 부산이나 갈까 하고 갑자기 간 게 첫 그 영화제였단 말이에요. 부산국제영화제. 그래서 옛날에 5년 전에. 근데 그때는 밤에 가서 아침에 와가지고 사실 구경할 수가 없지. 밤새 영화만 보고 뭐 별거 구경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이제 가을 부산을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던데 부산 진짜. 영화제를 일단 떠나서 부산 풍경도 좋고 냄새가 달라 서울하고.
이게 여름 겨울과는 또 달라요. 그리고 나무 수종이 그 부산 남부 수종이 많아서 약간 일본 분위기도 살짝 나고 좀 그래요. 좀 뭔가 모를 이국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해운대랑 광안리가 그 지형이 엉덩이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딱 둘이 이제 붙어 있는. 해안선이. 네. 너무 둘 다 너무 좋아. 둘 다. 그 부산은 맛집도 많고 이제 바다도 보면서 또 사람들과 그 적당한 어떤 포차의 느낌도 나면서 그러면서 게다가 또 영화제를 하잖아요. 잠깐. 포차의 느낌이 좋은 이유는 뭐야? 삼거리 포차. 낭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썸씽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기대 때문에 좋은 거니까. 그 사람들의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설렌다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썸씽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썸씽은 우리와는 관계 없는 일이야. 너무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 그리고 이게 영화제다 보니까 이벤트들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비프 측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 무료 셔틀 타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영화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영화 얘기는 이따가 그 격주관 순위에서 제대로 할 테지만 부산 진짜 강추. 그 여러분이 꼭 여행 가고 싶은데 해외는 좀 그렇고 제주도는 많이 갔다 싶으면 좀 부산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맛집이 일단 너무 많습니다. 에이, 서울 촌놈. 그다음 부산 하면 나는 예전에 그 해운대 한 10년 전, 10년까지 안 됐겠다. 한 5년 전쯤 해운대를 갔는데 일 때문에 일을 마치고 갔으니까 해변이나 한번 보자 하고선 해변을 가서 이렇게 그때 한여름이었어요. 구경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여자가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쓰고 해변에 가서 이렇게 바닷바람을 이렇게 만끽하다가 해변가 그 도로 난데까지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뗐지요. 그러더니 까만 밴을 타고 가더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강민경이었어. 강민경? 강민경 그 뭐죠? 가수? 다비치. 네, 다비치의 강민경. 말 좀 걸지. 네, 그래서 몰랐지 나는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이쁘냐 했는데 모자를 또 이렇게 눌러써가지고 근데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옷도 펑퍼짐한 티셔츠 이런 거를 입었는데도 감출 수 없는 그 아우라. 커브. 감출 수 없는 그 커브가 진짜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비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노래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그 TV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유심히 보고 그랬어요. 예. 해운대는 그게 생각나네요. 네, 만남의 장이죠 해운대. 그리고 살짝 찝찝했던 게 뭐였냐면 거기에 비프 측에서 연결해주는 숙소가 있어요. 그 이 기간만 그 비플 하우스라는 게스트하우스인데 근데 제가 이 게스트하우스 가려고 이게 홈페이지 상에서 예약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임시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 허술하게 만든 게 뭐냐면은 오늘이 만약 10월 7일이잖아요. 예약을 10월 7일부터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모든 숙소 홈페이지는 10월 4일 걸로 예약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지난 날로 3일 전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제를 하고 딱 보니까 결제 확인서에 3일 전걸로 예약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바로 이제 메일을 보내줘. 좀 날짜 좀 바꿔달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 규정은 당일 취소는 안 되고 지난 건 더더욱 안 된다. 그러길래 그런 게 어디냐. 과거를 예약하는 게 말이 되냐. 물론 뭐 내가 못 본 나의 실수도 있지만 이거는 노쇼라고 하기에는 일단 노쇼는 뭐 당연히 안 되지만 피해자도 아니고 누가 피해 본 것도 아니고 3일 전 걸 예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2번 항의를 했는데 2번 다 캔슬된 거예요. 이게 15,000원밖에 안 됐지만 돈이 캔슬된 게 아니라 반려됐다. 아, 그죠. 반려. 너무 화가 나서 부산시청에다가 내가 15,000원은 안 돌려받아 되죠. 난 사과를 좀 받고 싶었어. 그래서 부산시청에다가 항의를 했다? 과거를 예약한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막 했더니 환불됐어요. 결국 환불 처리했어. 그래서 요거 하나 찝찝했다. 담당 공무원 조져라. 그런 조언을. 위를 때려라. 담당 공무원 조져라. 이거 정말 진짜 이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하여튼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3일 전이 어떻게 예약이 되고 그거를. 근데 난 그 담당자의 심정도 난 이해가 가. 분명히 그 전화 받는 담당자 알바나 뭐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그럴 수 있죠. 밑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사원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자기 안에 있는 프로토콜 그 규정만 보고 그냥 이거 날짜 지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 어쩌고 3일 전께 이야기 했더니 그런 건 몰라요. 난 그랬을 그게 눈에 훤히 보이네요. 책임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했으면 잘 됐을 건데. 네. 그다음 그렇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렇고요. 가서 유명인이라면 그 허스토리
그 세계 최초의 미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90년대 그 위안부를 다룬 허스토리의 김희애 씨와 문숙 배우와 문숙 씨는 너무 예뻐. 그 진짜. 감독 뭐 이렇게 지나면서 또 봤고 문숙 씨 실물 어때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 다 메인이시죠. 그리고 그 이민지 배우라고 알죠? 이민지 그 꿈의 제인. 꿈의 제인에. 그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제가 그 영화 볼 그니까 응팔에도 응팔의 나오고. 정봉이 여친으로. 귀여운. 제가 무대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바로 앞에서 봤는데 그 화면보다 더 이렇게 좀 마르시고 이쁘시더라고요. 그냥 보기에도 예뻐 보여요. 그리고 되게 마스크가 개성 있어서 그러니까 개성 있다는 게 못생긴 거를 좋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전형적으로 생기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가능성이 되게 앞으로 수수하고 매력 있더라고요. 그다음 수서구? 수수하고 자 그다음에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가 돈 많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가 그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았나 봐요. 일하느라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나보고 오랜만에 보자 그러더니 자기가 그 클럽을 예약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야 씨 힘든데 무슨 클럽이냐 뭐 이랬는데 저 거기 처음 가봤네. 스윙스 때문에 유명한 클럽 있죠. 룸을 예약한 게 아니라 시크릿 룸이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무대 뒤편에 네, 이렇게 그 아주 좋은 분위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저기 옥타곤에 어떻게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가서 놀다가 일본 관광객하고 어떻게 얘기가 그쵸. 잘 돼서 다음 다음에 달에 한국에 오면은 다시 네. 한번 만나서 뭐 이렇게 좀 시간 갖기로 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라인 등록했어요 그럼? 그래서 제가 라인을 처음 깔아서 그 또 이것도 아무도 몰라 하면서 또 뭐 할 거 있어 라인에 대해서? 라인에서는 유일하게 친구 한 명입니다. 라인 친구 한 명. 그 일본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라인은 그 동시 통역도 돼요? 라인이 그게 좋아요. 내가 왜 좋다고. 내가 한글로 안녕하세요 하면은 알아서 일본어로 떠요. 같이 이렇게 딱. 동시에.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한 번역인지 그거는 뭐 알 길은 없어요. 그래서 팝하고 뭐 그런 거겠죠. 네이버. 그런 거지. 같은 거지. 카톡을 쓰면 번역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라인은 바로바로 돼서.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네이버 쓰자는 거예요 지금? 라인만 씁니다. 라인 친구 한 명.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엊그제 오랜만에 만난 그 썸녀가 어떤 썸녀였냐면 2년 전에 얘기했었나? 을왕리 썸녀라고? 아니 안 했어요. 을왕리에서 그 만나게 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하고. 근데 작년에 보고 또 안 본 지 1년이 됐는데 엊그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새벽에 어떻게 늘 갑자기 이렇게 새벽에 연락이 올까? 이런 게 참 재밌는 거죠. 이 갑자기 연락 오는 거.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그런 적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새벽에 칵테일 마시고 네. 왔는데 새벽 3시 넘어서 집에 왔는데 진짜 다행이었던 건 4시부터 택시 파업. 그러니까 택시 파업 직전에 무사히 왔습니다. 을왕리 썸녀 기대해 주시고요. 언제 또 볼지 아마 내년에 또 볼 것 같습니다. 새벽에 그래 연락이 와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칵테일 바 가서 뭐 산 얘기야 어떻게 살았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새벽에 연락. 궁금해요? 나중에 같이 부를게. 네, 그다음은 여기까지. 머리 잘랐네? 일본 가서 잘랐나? 약간 오키나와 스타일로 자른 것 같은데? 오키나와 네이티브 스타일인데? 11월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며칠 안 남았죠? 하고,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동안 또 구봉작이네, 우리가. 아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와이프가 완전 녹음하기 직전 날 개봉하는 것만 아니면 왜? 이게 눈치를 봐서 가능한 날 이렇게 골라서 나가야 되니까? 심야나 조조나 이런 걸로 해서 하면 될 거야. 아마. 왜 와이프가 뭐 한번 들어보니까 존나 재밌대? 안 들어요. 계속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뭐 바쁘게, 요즘 제일 바쁜 시기라 바쁘게 잘 지냈고요. 그럼 이걸로 마치고, 오늘의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퍼스트맨입니다. This will be the first manned mission to land on the moon. Neil, if this flight is successful, you'll go down in history. We're planning on the flight being successful. The entire world's watching. 5, 4. We need to fail down here so we don't fail up there. 3, We've got this under control. 2. You're a bunch of boys. You don't have anything under control. First Man, rated PG-13.
어디서 보셨어요, 각자? 본 영화관과 그 관 영화관. 이름을 몇 관인지 얘기해봐. 무슨 극장에 몇 관에서 봤다. 이수 메가박스 5관. 5관. 상암 월드컵 경기장 메가박스 3관. 나도 상암 경기장 MX관에서 봤는데 MX. MX관은 CGV로 치면 IMAX관하고 오. 비슷해요. 근데 IMAX보다는 뭐, 화면의 크기보다는 무게를 추를 스피커의 음향에 더 두었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화면 크긴 크지 일반 상영관보다. 그리고 저기 영상기가 레이저 영상기, 그러니까 화질이 IMAX급으로 선명하다. 뭐 그게 있는데 특히 상암은 CGV IMAX관을 메가박스가 인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면도 엄청 커. 근데 이걸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꼭 IMAX나 MX관에서 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집에서 비디오로 보거나 아니면 일반 상영관에서 볼 때보다 그 크고 사운드가 좋은데 그 상영관에서 보는 게 훨씬 재미가 배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드레이크 어떻게 봤어? 그 예고편 보고 오늘부터 저 한 줄 평을 맨 앞에 가자. 아 그래? 그래서 아예 스탠스를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 영화를 깔 건지 안 깔 건지. 안전 주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저기 얘기하고 마지막에 오케이. 한 줄 평을 붙여. 예고편 보고 예상되는 어떤 그 감이 있잖아요. 아, 이 영화는 뭐 어느 정도 재미있겠다. 뭐 어떤 내용이겠구나. 그런 예상이 있잖아요. 딱 예상한 대로였어요. 딱 예상한 대로 되게 담백하고 그냥 쭉 닐 암스트롱의 그 얘기를 그렸겠구나 했는데 뭐 한 줄 평을 하자면 마블링 없는 웰던 스테이크 이렇게 한 줄 평을 합니다. 마블링 없는 웰던 스테이크 먹어봤어요? 네. 어떤 맛인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미디움 레어 스타일인데 네. 그 아예 기름기 쫙 뺀 그냥 담백한 영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이렇게 비판하라 그러면 난 못하겠어. 이 영화에 뭐 깔 거는 없는데 제 취향은 아니었다. 네, 요 정도. 영화가 좀 밋밋하긴 하죠. 그 MSG라든지 재미 요소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별점은 3개. 3개면 극장 가서 볼 필요 없다. 3.5부터 3.5부터 가서 봐라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저기 만드레이크 별점 기준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물론 저도 동의하죠. 이거를 IMAX 같은 데서 보면은 장난 아니었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재밌게 봤고요. 한 줄 평을 먼저 하면은 캐런 저기에 닿으면 널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캐런 거든요. 딸? 네. 그러니까 우리 딸아 저기라는 건 달이죠. 달. 달에 닿으면 널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네. 라는 그 딸을 잃은 부성이 느껴졌다. 네. 그 부분이 이 영화의 어떤 재미라고 하면 그렇지만 공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네, 구석이었다. 네네. 그렇고요. 이렇게 조리끼 만져봐. 아니 너무 긴장돼요. 뭘 긴장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주 영화라서 처음에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주 영화 좀 무서워하잖아요. 제가. 네, 저기 할 때 그랬고 그래피티 얘기할 때 네. 얘기했죠. 그래피티 할 때. 좀 많이 무서워서 처음에 그 지구에서 비행기 타고 떨어져 나갈 뻔했던 순간부터 해가지고 계속 막 긴장한 상태로 봤어요. 나올 때 보니까 발이 다 젖어가지고 지려가지고. 네. 발에서 땀을 지렸습니다. 발에서 아니 여기 저기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린 게 아니라. 네. 그냥 엉덩이는 괜찮았고요. 그래.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는 영화 평점을 저는 3점을 줬습니다. 3점인데 저는 3점이면은 이거 꼭 가서 봐라라는 정도의 점수거든요. 3점이. 저는 점수가 좀 짜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짜게 주고 만드레이크가 그 중간이고 저는 4점. 저기가 문지기가 가장 후하게 주는데 3점부터 시작하자. 문지기는 3점부터 시작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거를 제가 3점을 일단 주고 시작하죠. 너그러우네요. 그런데 저는 일단 누굽니까? 라이언 고슬링? 라이언 고슬링 나오면 0.5 주고 들어가요. 라이언 고슬링이랑 그 배우 누구예요? 그 배트맨 여자친구 남동생. 배트맨 여자친구 남동생? 배트맨. 로빈? 로빈 여자친구로 나온 그 여배우 앤 해서웨이? 배트맨 2에서 다크나이트에서 검사 역할로 나왔잖아요. 원래는 하비덴트? 남동생이라니까 친남동생. 친남. 나이트크롤러. 옥자 등에 나왔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신하균 비슷하게 생긴. 신하균이 비슷하게 생긴. 나 좀 합주기처럼 생겨가지고. 나이트크롤러 이름이 좀 이상한. 이게 왜 이렇게 명사가 생각이 안 나는 이 증상이 이게 있지?
일본 너무 많이 갔다 오셔서 혹시 세슘 쪽인가? 제이크 질레나. 제이크 질레난. 맞아. 제이크 질레난하고 이 배우 누구야? 오늘의 배우. 라이언 고슬링 써놔야지. 라이언 고슬링 나오면 0.5 주고 들어가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신뢰를 하는 배우거든요. 라이언 고슬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작 막 엄청 흥행한 거에 출연한 적은 별로 없는데 보면 다 이렇게 수준들이 있어요. 좀 영화 고르는 좀 눈이 좀 있나 봐. 스튜디오에서 아니면 잘 골라주든지 그 제작 저 매니지먼트사에서 그래서 좀 믿고 들어가. 그래서 0.5가 받고 들어갔는데 3점밖에 못 갔어요. 그게 뭐 연출이나 이런 거 너무 잘하고 세련되고 잘 만들었다는 거 알겠는데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재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좀 없어 이게. 장르적 재미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내면을 파고드는 거잖아 이게. 나는 예고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가가지고 이게 약간 그래비티처럼 어떤 스펙타클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아니면 인터스텔라처럼 어떤 미션 수행을 하다가 난관 같은 거를 아주 화려하게 극복한다 이런 게 그래서 인간 승리 뭐 이렇게 확 몰고 가나 했는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역시 인간의 내면이 곧 우주다 하는 것을 반영한 것인지 딸을 잃은 닐 암스트롱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고독과 고통 이런 거를 조명하는 데 더 그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서 전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랬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긴장감, 그러니까 박진감 있게 연출한 장면이 또 있어요. 그 특히 또 우주선 타는 장면 이런 것들에서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또 나름의 재미가 있고 한데 결정적으로 시간이 너무 길어. 2시간 반이라는 거는 어떤 재밌는 걸 갖고 와도 이건 안 돼. 이거는 1점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야. 2시간 넘으면. 그래서 저는 3점 정도에 그래도 꼭 보셔라. 제 한 줄 평은 미국의 거대한 존슨 하지만 존슨에 함몰되지 않은 이야기가 제 한 줄 평입니다. 제가 별 3개 반 줬던데요? 3개 그 잘못 눌렀어. 3개를 바꿨어. 저는 근데 2시간 반이라고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진짜. 지렸으니까. 지렸으니까. 이게 훌륭한 좋은 점 이런 걸 꼽으면은 제일 처음에 와 이거 진짜 좀 뭐랄까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한 게 그 닐 암스트롱이 우주 비행선을 타고 이제 막 이륙하는 장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인지는 우주선을 날아가는 우주선을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관객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뭐 일본 추진체가 분리되고 뭐가 분리되고 어디 뭐 성층권을 돌파하고 이런 게 안 나오고 우주선 내부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라이언 고슬링의 옆 얼굴을 보여주면서 얼굴 너머에 있는 그 오페라 글라스 같은 조그만 쪽창에 막 이렇게 불꽃이 튀고 뭐 이렇게 막 그 주변 환경이 바뀌고 이런 걸로 지금 뭐 이렇게 추진되고 있나 보구나, 뭐 로켓이 분리됐나 보구나, 뭐 어디를 돌파했나 보구나 이런 거를 짐작할 수만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마치 라이언 고슬링이 우주선 안에서 귀가 헬멧 같은 거 이런 걸로 방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릴 법한 그런 소리로만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 현장감 같은 게 굉장히 좀 잘 느껴지게 연출을 잘했다. 얘네가 탄 로켓가 뭐냐라는 건 로켓가 출발하기 전에 건너편 유리창에 먼저 출발하는 다른 로켓을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걸로 저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만 살짝 알려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연출한 게 진짜 힘을 딱 뺐어. 그 장면에서 얼마나 감독이 욕심 내가 찍었으면 막 뒤에 막 로켓 만들어서 막 CG 막 넣어가지고 막 불꽃 확 나가고 음악 빠바바 맞아. 베놈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이륙하는 거 마냥 막 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리고 이륙하면 막 그 휴스턴에서 막 사람들 막 박수 치고 막 그냥 하는 건데 그런 장면 과감하게 드러내고 아주 담백하게 찍었더라고요. 그런 점은 스킬 있다, 아주 세련됐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괜찮더라고요. 뭐 좋았던 장면들이 있어요? 한번 꼽아 칭찬해야 돼 이거. 왜냐면 우리가 점수가 3.0, 3.5, 4.0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았어. 죽을 때 사고 나는 장면 3명이 불타줬잖아요. 그 장면 되게 세련됐죠. 그거를 되게 잘했어. 진짜 과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현실감 있게 그냥 밖에서 폭 소리 나고 끝. 만약에 우리 같은 애들이 만들었어 봐. 너 요번에 단편 만들 때 감독한테 이렇게 만들지 말라 그래. 우리 같은 애들이 만들었으면 막 불이 막 몰려 붙고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막 그 죽어가는 순간에 플래시백 가가지고 그 딸하고 회상 아들하고 마당에서 막 뛰어놀고 다시 돌아와서 바깥에서는 안돼 하면서 막 쭈저리고 막 라이언 고슬링이 달려와서 막 그 손으로 막 해치를 열려고 막 하고 다른 사람들 말리고 이렇게 넣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얼마나 큰 강력한 화염과 폭발에 휩싸여서 죽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얘네가 출발하려고 우주선에 셋이 그 좁은 공간에 우주인들이 타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인들이 안에서 1번 문을 닫아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2번 문을 닫아. 그 다음에 또 바깥에서 3번 문을 또 마저 닫아. 3중문이에요, 3중문. 근데 불이 치칙해서 전기가 이렇게 불이 타서 들어가는 게 보이더니 카메라가 우주선 바깥에 그 해치 바깥으로 이동해서 폭 하면서 해치, 3중문 해치의 가장 마지막 해치가 콕 찌그러지는 게, 와, 저 문 3겹짜리가 저런 식으로까지, 그 우주까지 나가게 강력하게 만드는 문이, 해치가 저렇게 그냥 박살 나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와, 죽었겠네? 못 살았겠네? 이런 생각이 그 관객들한테 확 들게 연출을 잘했어요. 나는 모르거든.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실제로 출발하기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역사도 우리 모르잖아. 암스트롱이 갔다 왔구나. 이게 루이 암스트롱이냐, 뭐 릴 암스트롱이냐,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미국 사람이야 잘 알겠지만, 그런 장면에서, 그 연출 되게 세련되게 잘했어요, 그 장면도. 그래서 되게 허무하게?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휙 갔구나. 그 전에도 그 우주 비행사들이 사고가 타는데, 안전벨트 이게 안 들어가니까, 거기 엔지니어들이, 야, 저기 스위스 아미 라이프 있냐? 했더니, 그러니까. 안전벨트에 들어가 이물질을 이렇게 파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우주 비행사, 뭐? 스위스 아미 라이프? 그래서 아니, 이 최첨단 과학 기술이 결정체를 타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뭘 아미 라이프로 고친다고? 뭐 이런 생각, 조종사가 느끼는 어떤 그 황당함 같은 게 살짝 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개그씬인가? 했더니, 씨발, 그게 목소리 될 줄이야. 그게 맥가이버 칼이죠. 예. 근데 거기서 꺼낸 거는 무슨 하니까 뭐 딴 핀셋 걸로 뭐 비슷한 딴 걸로 이렇게 꺼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동료 비행사들이 먼저 닐 암스트롱에 앞서서 우주로 가기로 했던 동료 비행사들이 사고로 일거에 다 죽었다는 사실을 닐 암스트롱이 전해 듣잖아요. 전화로 백악관에서 만찬에 초대돼서 어버버버 하고 있다가 그때도 저쪽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쪽에서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면 어쩌고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게 아니라 닐 암스트롱이 라이언 고슬링이 들고 있던 와인잔이 착 깨지면서 손이 비는 그런 걸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암시적으로 아니면 그 암시적인 건 아니죠. 우리 관객은 그 전에서 다 봤으니까 닐 암스트롱이 받은 충격을 그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해줬다. 무슨 막 눈물이 한 방울이 슬로우 모션으로 툭 떨어진다거나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촌스러웠을 텐데 그런 장면도 굉장히 그 절제미가 살아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 와이프 어때? 와이프? 너무 이쁘던데. 너무 외모를 물은 게 아니라 와이프의 입장이 이해가 가냐? 진짜 이해가 많이 가죠. 와이프 입장에서야. 와이프 입장에서 이해가 가요? 네. 일단 그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애들 입장에서는 놀아주지도 않고 뭐 놀아주지 않았을까? 일단 영화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숨바꼭질 같은 것도 한 번씩 하기는 했어. 놀아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근데 좀 거리감도 확실히 느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잖아요, 거의. 이게 딸을 잃고 나서 그쵸. 딸을 잃고 나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와이프 입장에서 수영장에서 같이 막 애들하고 파티하는 장면, 이렇게 노는 장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래서 나쁜 아빠라는 느낌보다는 좀 거리감 있는 아빠? 우주로 달로 가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는 좀 뭐랄까 아버지가 자기 자신도 두려웠겠지. 못 돌아올 수도 있고 우리 애들 못 볼 수도 있어서 애들을 마주하는 게 굉장히 뭐 어려워한다라는 건 좀 느껴지긴 했는데 거기서 그 암스트롱이 이제 우주로 가죠. 우주로 가서 달로 가기 전에 먼저 한번 우주에 가서 궤도를 도는 도킹하는 위성체와 그 우주에서 도킹하는 훈련을 한번 하러 나가잖아요. 집에 있는 와이프에게도 그 통신 내용을 라디오로 연결해서 와이프도 같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 휴스턴 측에서, 나사에서. 근데 어느 순간 위기가 생기니까, 급박한 위기가 생기니까 나사에서 야, 저 라디오 끊어라 해가지고 탁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야 이거 뭐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는데 갑자기 라디오까지 끊어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서 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 장면에서 나는 좀 별로야. 왜요? 와이프가? 아니 왜냐면 저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얼마나 지금 할 게 많겠어요. 분주하고 지금 막 계산해야 되고 막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지금 분주하게 움직일 텐데. 그 약간 민폐로? 거기 가가지고
막 바빠 죽겠는데 막 자꾸 붙잡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 자꾸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 피해자 가족의 입장, 좀 당사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권리도 있지만 그 순간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서 손이 하나가 아쉬운데 그 사람 하나를 붙잡고 막 그런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 그 남편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일 아니냐. 근데 그게 일단 첫 번째는 그게 그 상황에서 논리적인 생각이 저희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뭔가 내가 정보를 들어야 되고 가서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네, 두 번째는 그 전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과정이나 아니면 그 수신되는 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게 원인도 제대로 못 찾았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졌으니까 찾아가서 이제 그래서 그 말을 하죠. 니들은 잘난 것도, 척만 하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는 등신들이라고 하면서 오는데 근데 뭐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게 도움이 되냐고. 실제로 걔네들이 등신들이라고 치더라도 거기 가서 야 너희들 등신들이 하고 오는 게 그게 그렇죠. 도움이 되냐 말이야. 근데 그래서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지금 죽었을 텐데. 그러면 저 문지기 와이프도 저기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와이프가 보선발로 달려올 것이다라고 확신합니까? 하겠죠. 할 거예요. 역시 부부생활은 믿음이 중요해. 네. 종교의 영역으로. 어때요, 저기는? 그 와이프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수술실에 내 가족이 잘 됐느냐 했을 때 막 의사 붙잡고 멱살 잡고 이러면은 민폐잖아. 그것도 도움되지도 않고. 근데 그때의 유가족 심정이 이해되듯이 와이프 심정은 이해되나? 뭐 민폐였지만. 아니 이게 수술실로 치면 어떤 거냐면 뇌 수술을 하고 있는데 거길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현명한 건 아닌데 뭐 심정은 이해된다. 심정이 이해된다. 그러면 저가 좀 매정한 것 같으니까 저도 이해는 된다. 그런 쪽으로 저 입장 바꾸겠습니다. 다 같이 이해하는 걸로. 이해는 하지만 그거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와이프한테. 그런 정도고요. 이게 또 그 각 인물들의 그 어떤 심리가 변해가는 그 동기, 계기 같은 거를 잘 배치를 해요. 그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첫 장면이 그 딸을 둘이 병으로 이 부부가 암스트롱 부부가 잃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좀 우울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둘이. 그래서 새 출발하고자 그 암스트롱이 나사로 원래는 다른 민간 항공 회사에서 일했는데 나사로 이직을 하면서 새롭게 이사도 하고 그래서 새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와이프 눈에 자꾸 뭐가 보이냐면 길 건너편에 집 사는 단란한 가족, 아주 단란한 가족. 같은 나사에서 일하는 암스트롱의 그 동료잖아요. 동료 가족이 있는데 친절하고 먼저 이사 온 자기한테 먼저 말도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있는 그 가족을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새 출발하면 저렇게 다시 과거의 고통을 잊고 단란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집하고 친해지고 저는 그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해가는데 그 아까 말한 폭발 사고로 그 집에 남편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암스트롱의 와이프가 집안일을 하다가 창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집 미망인이 멍 때리고 있어요. 차 트렁크를 그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집 앞에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망가진 걸 보는 거죠. 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집안에 그 집의 아들이 식탁에 앉아서 창문 밖으로 엄마를 또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우리 집도 사고가 나면 또 저렇게 되겠구나를 또 느끼고 그 불안감을 또 가질 수 있었겠죠. 이 등장인물들 각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가를 그 전에 차곡차곡 눈에 띄진 않지만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끔 영화가 연출이 돼서 굉장히 뭐 나름 공감도 가는 부분도 있고 정교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영화예요. 그런 게 잘 안 드는 영화가 그 암수살인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뭐 잘 안 드는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재미는 암수살인이 더. 나는 재미로는 이게 더 있어요. 그래? 암수살인보다. 예. 암수살인은 내 주진우를 너무 싫어하나? 별 3개만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좀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또 라이언 고슬링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달 착륙에 성공을 하잖아요. 달 착륙을 성공을 하는데 달을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몸을 돌려서 그때 뭐하고 오버랩 되냐면 예전 딸 모습이 또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게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 저기 와서 저 달이 딸이야? 그것도 아닌데 딸 이름이 문이었나? 그것도 아닌데. 근데 난 그런 생각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문지기 생각을 했어요. 저런 데 가면 먼저 자식 생각부터 날 수가 있을까? 아빠면 자식을 잃은 아빠면 라이언 고슬링이 암스트롱이 나사에 지원해서 달까지 오게 된 그 작은 계기는 딸을 잃어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딸의 죽음 때문에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있다는 암시가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 절대 딸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동료의 집에 그네가 모양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 집 애가 뭐 좀 더 컸나 보구나 하면서 자기 딸을 떠올린다든지 그러면 암시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달까지 밀어올린 추진력은 사실은 어떤 딸의 죽음으로부터의 어떤 해방 혹은 도망, 피난 아니면 오히려 자기를 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아붙여서 딴 생각 안 들게 하려는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 최종점인 달에 딱 도착했을 때 그렇지 하면서 딸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고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 장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 장면에서. 그런 장면에서 이제 그래비티가 많이 생각났어요. 왜? 그 주인공이 딸을 잃은 캐릭터잖아요. 따왔네? 그쵸. 따왔어. 포스트맨. 아니, 그러면 암스트롱이 일부러 딸을 그러면은 그래비티가 나올 거를 알고. 그러면 이 그래비티가 따왔네. 암스트롱이 먼저니까. 근데 그 팔찌 준 거, 팔찌 던진 거, 그 진짜일까? 아니죠. 그건 그냥 연출? 그건 아니죠. 그 1g을 저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드는 돈이 몇천 불이라는데 그거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근데 그런 장면이 거기서 좀 나름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도 좋았고 계속 시종일관 이 사람이 계속 우울하고 무거운 연기를 해요. 그렇다고 막 무슨 대놓고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하진 않지만 주지현이 했으면 그랬을 거야. 아주 과장되게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하진 않았지만 자꾸 저 라이언 주지현 고슬링 팬 많은데. 저 주지현 팬분들 듣고 반론 있으시면 한번 좀 메일 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렇지만은 그 시종일관 우울하고 맥이 좀 이렇게 살짝 정신이 좀 이렇게 빠져 있다. 나사 빠졌다는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혼이 좀 나가 있다라는 느낌 좀 이렇게 내내주다가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내면적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달에다 대고 그리고 딸의 유품을 달의 어떤 분화구 구멍에 이렇게 던져 넣으면서 그래서 결국엔 그 고통으로 해방했을까요? 고통으로부터? 나름 힐링. 나름?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런 저는 만약에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연출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착륙하는 순간 막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 박수를 치고 막 광장에 모이는 수만 군중이 막 국기 흔들고 온 나라 다 보여주고. 그리고 뉴스 앵커가 막 여기는 이스라엘의 무슨 광장에 나가는 저저 막 환호하고. 그런데 그런 장면 없이 그리고 애국심이라든지 막 이런 걸 고취시키는 멘트 같은 게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싹 배제하고 심지어 성조기 꽂는 장면도 없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꽂을 때 느린 동작으로 성조기가 치가서 땅에 팍 꽂히는 빠밤하면서 그런 장면 거기다 뭐 이런 BGM 깔고 그런 거 안 하고 순전히 국가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고 개인의 내면에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게 너무 세련됐다. 애초에 요즘 헐리우드 영화가 그런 식으로 국뽕으로 막 가지도 않지만 너무 괜찮더라. 근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국뽕 뺀 거로 보는데 근데 어떤 평 보니까 국뽕이다. 미국 국뽕이라고 막 악평을 남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대한 로켓에 보면 유나이트 스테이츠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 걸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그걸 굳이 카메라에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필요가 이걸 어떻게 보이냐면 우주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승하기 위해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맨 끝자리 알파벳부터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미합중국 해가지고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케네디가 연설을 하잖아요. 뭐 우리는 달을 가기로 했습니다. 왜 가냐고 묻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뭐 어려우니까 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우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기 시대적 위해서 분위기. 그러니까 그걸 가져온 거지. 그게 어떤 국가주의를 맞아요. 표방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프랑스 여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미국을 믿었어요. 뭐 성공할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뭐 이거 봐라 미국 빨아주기다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전 조롱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보이긴 했었어요. 그 정도는 뭐 허용 저는 가능하다. 그게 국뽕인데 허용 가능한 수준이다 정도도 아니고 아예 저는 그걸 조롱한 거다라고 아예 반대로 보였어요. 프랑스 여자가 저는 미국을 믿었어요. 이런 인터뷰하는 장면을 볼 때 관객들이 얼마나 우스워 그거 보면서 사람도 죽고 막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를 했는데 뭐 저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하여튼 조롱하는 느낌. 그것도 우습고 거기에서 그 시니컬한 그 동료 우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폴로 11호를 이렇게 보면서 야 엄청 크네 하니까는 야 이게 다 자존심 문제지 소련한테 안 꿀리려고 일부러 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오히려 그 정도의 시선이 이 영화가 당시 우주 개발 경쟁을 바라보는 스탠스가 아닌가 그런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국뽕 요소는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 케네디 연설하는 장면도 그렇게 감동적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 영화 전체적으로 다큐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뭐 제 취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좀 담백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한 편 추천드리자면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딥 워터 호라이즌이라는 해양 사고를 다룬 영화거든요. 이것도 정말 드라마 싹 빼고 그 사고만 다뤄. 그냥 다큐 같아 느낌이. 그래서 디버터 호라이즌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런 류 영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라이언 고슬링이란 배우를 딱 인지하고 매력 있구나라고 했던 최초의 영화가 2013년에 그 당시 여자친구와 같이 본 대단히 재밌는 영화. 그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자친구? 거의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그렇다고. 네, 굉장히 퍼스트 걸. 라스트 걸. 제목이 플레이스 비욘드 더 파인드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고슬링 나온. 플레이스 비욘드 더 파인드. 네, 비욘드 더 파인즈겠다. 플레이스 비욘드 더 파인즈.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 유명 배우도 나온다. 근데 라이언 고슬링이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 약간 우수에 찬 캐릭터로서 요거 그 영화 좀 느낌 비슷해요. 3 빌보드 봤을 때 느낌과 좀 비슷해요. 제가 이런 영화는 뭐 이 작가님이나 문지기님이나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라이언 고슬링이 매력적으로 나온 영화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덩케르크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덩케르크랑 느낌이 전쟁 영화에서도 덩케르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랑 우주 영화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위치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덩케르크를 본 사람들은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그래요? 많이 오가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덩케르크가 별로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덩케르크는 굉장히 극한적인 요소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또 얘기했듯이 막 어떤 총알이 날아다니고 영웅적인 피가 터지고 막 펑펑펑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다가 덩케르크를 보면은 실망을 하잖아요. 조금 약간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우주 영화에서도 뭐 인터스텔라나 아니면 그 뭐지 그래비티나 이런 걸 예상하고 하면 좀 재미를 못 느낄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그래비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우주라는 그 소재 자체에 그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의 내면의 그 어떤 성찰이라든지 뭐 성장 이런 거 고통 이런 거에 그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점에서 그래비티가 좀 저는 오히려 더 생각났고 뭐 소재도 같잖아요. 이거는 우주로 나가는 얘기지만 그건 들어오는 얘기고. 근데 이 그래비티는 좀 더 이제 스펙타클이 훨씬 있죠. 그런데 이 퍼스트맨에서 스펙타클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거의 없어. 이게 그 달에 착륙하는 장면 같은 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장감 있게 더 MSG 쳐서 연출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카메라가 우주선 외부 착륙선 외부로 나가질 않아요. 다 그 내부에서 그냥 막 흔들리는 것만 보여줘. 그래서 그 스펙타클은 거의 철저하게 배제하고 찍었는데도 그래도 그런 장면에서는 박진감이 있습니다. 박진감 뜻이 뭔 줄 알아? 박진감이? 박진감이? 응. 박이 치다는 건가요? 그 박진감이라고 하면 왠지 뭐 속도감 뭐 이런 거일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리얼리즘이에요. 박진감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다. 그 박진감 가장 있었던 장면은 저는 오프닝이 더 있었던 것 오프닝 같아요. 거기서 사막 같은 데서 무슨 대기권에서 비행을 하다가 네. 저 지구를 귀환하는 네. 장면. 그거에 제일 박진감이 있었어요. 그게 그 뭐 처음에도 그랬고 중간에도 그렇고 그 성층권이라 하나요? 공기 대기권을 딱 뚫고 지나가서 갑자기 탁 하면서 소리가 없어지고 그치. 안정되는 네.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네, 맞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MX광 같은데 사운드 좋은 데서 들으면 진짜 조종사가 느낄 법하게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또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리잖아요. 뒤에서 들리면서 앞으로 넘어가고 소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은 훨씬 그 체험적인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거 부모 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화 보셔도 별로 다른 감정이 없을 겁니다. 저 부모 마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3점이에요. 그 출발하기 직전에 아내가 네가 아들한테 얘기하라.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자기도 긴장되니까 아들한테 아빠 간다. 그리고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회피하고 그냥 가려고 하죠. 네. 가방을 막 계속 싸고 막 꺼냈다가 집어넣고 막 하는 그 행동부터 아내도 이제 말을 못하니까 자식들한테 암스트롱 보고 네가 아들한테 얘기하라 해가지고 그 또 식탁에 앉아가지고 또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장면들 아내 눈치 보는 장면들 이런 것들도 되게 저는 공감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 장면이. 네. 우린 몰라. 우린 모르는 거야. 그런 장면. 그 장면에서 저는 하나 멋있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래서 암스트롱이 와이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실 와이프도 왜 저럴까. 그러니까 왜 굳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면 싸워가면서까지 애들한테 얘기하라고 할까. 그게 사실은 자기가 못 가게 하고 싶은데 애 핑계 대면서 하는 거잖아요. 부부들이 보통 그런다면서요. 애한테 애 핑계 대면서 애한테 애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면서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가 좀 느껴졌고 와이프의 심정. 또 아들 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의 반응이 아빠 안 돼 꼭 돌아와 뭐 이러면서 막 편지를 준다거나 카네이션을 달아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애기가 막내는 아빠 그러면 못 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고 고개를 끄덕이니까는 들어가 자요 그냥. 들어가 자고 포옹 한번 하고 들어가 자죠. 근데 여기서 괜찮았던 점이 큰아들은 이렇게 오더니 큰아들은 무슨 소리 아빠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어서 어느 정도 커서 초등학생 좀 됐죠. 아빠한테 포옹이 아니라 악수하면서 손을 딱 내밀어요. 그 장면이 이 애는 좀 철이 들었고 아버지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해한다. 이런 거를 아빠가 그러면 가서 못 들으면 내가 엄마를 잘 보살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남자 대 남자의 악수를 아들이 청한다라는 걸로 그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너무 세련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좋았던 거 굉장히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메모를 안 하면서 이게 좋았던 건 많은데 점수가 낮은 게 이렇게 좀 좋았던 게 많으면 보통 4점 정도는 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겠어 내가. 그것도 저는 진짜 우주 영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긴장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런 스펙타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그 민들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그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가 막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도가 막 올라가는 거랑 그때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거꾸로 기울어지잖아요. 비행기 바람을 막 해가지고 할 때 그때도 막 같이 이렇게 막 내 몸이 도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우주에 갔다가 도킹에 성공하고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고가 나서 빙글빙글 돌 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래비티만큼 저는 좀 물론 이제 들어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사히 근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막 같이 긴장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장면 볼만해요. 도킹인 상태에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계속 회전하잖아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그때도
그 회전하고 있는 우주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창문, 그 오페라 글라스 바깥으로 지구가 보였다, 우주가 보였다, 지구가 보였다, 우주가 보였다는 뭐 그런 장면에서 연출이 되는데 그 그래비티랑 비슷하잖아요. 그 저기 그 여주인공이 뱅글뱅글 돌면서 날아갈 때랑 그때보다 훨씬 더 정교해졌어. 확실히 이제 나중에 나온 영화니까 더 다듬었겠지 그 CG를. 그 장면에서도 박진감이 굉장히 있고 사운드도 더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잘 연출해주고 숫자로 또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 뭔진 모르지만 뭐 260, 뭐 숫자는 320, 뭐 게이지가 이렇게. 그런 그게 것들도. 게이지 오버가 되고 그리고 그 어. 전에 이 상태에서가 유지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훈련 과정에서 한번 보여주잖아요. 애들이 기절하고 전부 다 화장실에서 만나잖아. 변기에서 다 토한이라고 그 회전하는 그 원심력을 주는 장치에서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전부 다 옷 앞섬에 토한 자국이 전부 묻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준단 말이야. 아유 기절하겠다. 그래서 옆에 얘는 이미 기절했어. 그런 장면에서 진짜 그 긴박감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그때 고조되는 장면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장면이 제일 긴장감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위기. 그 장면이 제일. 왜냐면 달에 착륙했다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어떻게 돼서 뭐 큰 사고가 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누가 죽는다든지 그 옆에 있는 애는 죽는다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이거를 달 착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서 그 3명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느낌이 받았고. 그래서 미리 지린 거야? 불날 때도 막 같이 막 이렇게 하긴 했어요. 죽겠구나 하면서 그런 걸 좀 알고 가면은 조금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좋았던 건 뭐 그렇게 마치죠. 그리고 영화 얘기 우리가 마치고 음악도 굉장히 좋아요. 초반에서 종반까지 기타 연주가 나오는데 같은 멜로디에 기타 연주가 이렇게 주요 장면마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달에 착륙할 때는 그게 이제 피아노 연주랑 합쳐져서 좀 더 웅장한 버전으로 연주가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괜찮고 그 발자국 있잖아요. 발자국. 최초의 발자국. 그게 사실은 암스트롱의 발자국이 아니래요. 실제에서는. 그 같이 간 그 시니컬한 동료 비행사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발자국이랍니다. 그게. 암스트롱이 먼저 내린 건 맞는데 사진은 그걸 찍었다. 뭐 이거 음모론 있는 거 뭐 좀 알아요?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스튜디오였다. 부터 해서 그게 그 얘기가 있죠. 이게 사실은 미국하고 소련의 그 체제 경쟁에서부터 촉발된 거잖아요. 우주 개발 사업이 우리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막 하다가 근데 계속 소련이 앞서가니까 미국에서 야, 씨발, 안 되겠다. 구라로라도 우리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불러서, 달 착륙하는 장면을 네가 좀 찍어서 줘라. 그리고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라고, 스탠리 큐브릭에게 의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스탠리 큐브릭 당시에 SF 영화를 많이 찍고 있었잖아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거. 그래서, 제격이다. 해가지고 해서, 스탠리 큐브릭 그걸 의뢰를 받았대요.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이 막 찍다가 아무리 찍어도 이게 약간 좀 현실성이 없고 조잡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달에 가서 그걸 찍어갖고 왔답니다.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은 죽는 그날까지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사실이냐? 이런 의뢰를 나사로부터 받았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죽어요. 진짜. 근데 나 같아도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런 듯 아닌 듯 묘하게 할 것 같아. 그게 내가 영화 찍고 내가 돈 벌어먹고 사는데 더 유리하지. 그런 거 없었어요. 절대 없습니다. 해봐야 뭐 죽기 직전에 어떤 심정일까요? 진짜 이거 끝까지 내가 이 사람은 상상력과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들 여가 갖고 요 떡밥으로 한 100년 물고 해봐라 하면서 가셨을 것 같다. 그 사후에 스탠리 큐브릭 사후에 그 딸이 그런 거 없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딸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계속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겠지. 그래서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그 샤이닝 이 달 착륙 이후에 제작된 샤이닝에 그래서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고 하는 영화 팬들도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샤이닝 그 주요 사건이 벌어지는 호텔 방 번호가 236호실인가 그래요. 그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하고 정확하게 되는 거야. 236마일인가 23만 6천 마일인가 그래요. 달까지 거리가.
그래서 그거 야, 어떻게 그걸 똑같이 여기 하냐, 뭐 코스를 쓰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의 아들 역할로 나오는 그 어린아이 꼬마가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그 스웨터에 아폴로 11호가 그려져 있어요. 서프라이즈에서 본 것 같다. 그리고 걔가 이제 호텔 복도에서 막 장난감 갖고 노는데 그 복도 카페트 무늬가 아폴로 11호 발사장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 육각형 패턴이 막 반복되는 카페트 무늬가 있다. 거기에 스웨터 아폴로 11호가 그 카페트 육각형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발사대랑 로켓을 말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스탠리 큐브릭이 양심이 찔려서 대중들한테 이렇게 암시를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다룬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에 지금 중국도 참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7, 8년 전쯤에 중국이 우주선 쐈었는데 그거 음모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 보면은 거기 그 중국에서 발표한 영상을 보면은 우주인이 우주로 나갔어. 그것까지 발표를 했어. 근데 음모론이 왜 등장했냐면 거기서 우주인이 이렇게 영상에서 나오는데 거품 하나가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물 속에서 찍은 거 아니냐라는 그 우주에서 네. 우주 유영을 하고 있는데 유영을 하고 있는데 거품이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는 게 나오거든.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거 나오면 그냥 거짓말 아닌가요? 그러면 뻥카인 거지. 그래서 근데 그걸 뻥카 치려는 사람들이 그럼 그걸 지우지.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 그 거품 올라가는 영상까지는 저도 봤는데 그래서 중국이 쏴서 우주인이 나간 게 진짠가 아닌가 이거는 저 아직 모르겠네요. 그거는 물곰입니다. 물곰 우주에서도 살아요. 그렇죠. 물곰은 우주에 사는데 물곰이 우주에 산다고요? 우주에서 살아. 안 죽어. 안 죽는 생물 중에 하나. 그리고 절대 영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200 몇십 도. 절대 영도에서 냉각을 시켜도 다시 기온이 올라가면 살아납니다. 얼음에서도 살고 불에서도 살고. 물곰이 뭐 방사능. 물곰 맞아. 귀엽게 생긴 거 있어요. 방사능에서도 살고. 있어요. 안 죽는 생물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런 그 물곰이 올라간 거 아닐까. 그리고 또 음모론 중에 제일 저희가 닐 암스트롱이 죽기 전에 인터뷰했다 자리에 안 갔다 왔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인터뷰 그런 거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다른 갔다 온 걸로 그냥 믿으시고 그 이후에도 많이 갔어요. 네. 그게 알쓸신잡인가 한번 나와서 유시민 전 장관님이랑 뭐 이렇게 정재승 작가랑 뭐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갔다 왔대요. 누가? 정재승이? 정재승 좀 위험합니다. 비트코인 이후로 정재승 말은 조금 위험해. 걸러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시라면 여기 나오셔서 해명하십시오. 정재승 박사님. 제가 책도 여러 권 샀는데 정재승 박사님 거. 그런 저희가 있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 가시겠어요? 저는 안 가요.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가 화성 탐사 계획을 화성 이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티켓이 다 팔렸어요. 그리고 그 티켓은 편도예요, 편도. 편도인데도 다 팔렸단 말이에요. 가고 싶은 그걸 산 사람들은 억만장자가요.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 지구에서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이 거기 또 간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사놓고 나중에 돈이 오르면 팔려고? 투자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를 거야. 끝까지 지구에서의 영역을 그렇구나. 그러고서 다 보내고 자기 지구에서 쾌적하게.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안 간다. 다른 절대로 안 가. 나 우주 밖으로는 절대. 저는 한 번은 간다. 한 번은 간다. 나이 먹고. 뭐 이렇게 뭐 갈 수가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목편도라도. 편도라도. 너무 무서워. 그거 갔는데 그걸 뭐 그러니까 해놨는데 너무 무서운데. 터지거나. 그쵸. 편도면 죽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네. 근데도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 그렇군요. 이 작가님은 저는 뭐 굳이 거기까지 나가 우리 저기 지구에도 내가 모르는 데가 쌀고 쌀인데 굳이 거길 나가야 되나 싶어요. 아니 그거 가고 싶은 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알려주면 되지. 그래서 만드레이크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네, 제가 갔다 와서 네. 못 오지. 그래서 요 애기랑 퍼스트맨 절대 같이 가. 애기랑 어디든 애기랑 같이 네. 애기 빼고 가겠습니다. 애기 때문에 피곤해서 죽지도 못해. 그래서 저는 이거 극장 가서 한 번씩 꼭 보셔라. 하지만 저는 IMAX나 MX관 같은 특수 상영관 좀 추천드리고요. 볼만합니다. 그 연기들 하나같이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영화가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 있으니까 개그 포인트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는 그건 좀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펙타클이 있기는 있는데 인터스텔라 같은 거 상상하고 가시면 좀 어렵고
조금 그래비티나 덩케르크 정도 맞네요. 덩케르크 정도 생각하시고 가시면 볼만하실 거다. 근데 그 4D 어떨 것 같아요? 막 진동 같은 거. 그게 하나 느낀 게 그 조종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우주로 올라가는데 진짜 이게 관객한테 체험을 시켜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우주 올라가는데 그 기체 안이 어마어마하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그 복잡한 계기판의 눈금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요. 고도가 얼마고 몇 도고 뭐 속도가 얼마 이걸 막 다 그 연료가 얼마나 많고 이거를 그렇게 막 누가 내 머리를 잡고 막 흔드는데 그거를 읽는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4D 영화관에 가서 의자가 막 흔들리는 가운데 화면도 같이 흔들려. 화면도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그 우주 비행사 훈련할 때처럼 토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4D는 모르겠네요. 원래 그 4D를 싫어해서. 네,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한주평 이건 뭐 아까 했으니까 저는 5. 오랜만에 한다. OX 안 했어. 아이맥스로면 5. 그 외에는 X. 야, 너는 어떻게 좀 맛집도 안 먹어보고 맛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맥스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아이맥스로 봤으면 3개 반 줄 것 같아요. 네. 아이맥스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볼만한 것 같아. 저도 5. 5. 네, 방광만 관리 잘하셔라. 네, 그렇게 저기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한번 구봉작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